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다. 군자의 사귐은 맑은 물과 같고 소인이 사귐은 꿀처럼 감미롭다고 했다. 군자와의 사귐은 담담하여도 친할 수 있지만 소인과의 사귐은 뜨거워도 쉽게 반목할 수 있다.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연히 형성된 관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깨어질 수 있다. 북송시기 왕안석이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사마광 등 보수파를 배척하고 등 소인을 등용하자 사마광이 왕안석에게 서신을 보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대가 권력을 쥐었을 때 비록 그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여 그대로 하여금 증오심을 품게 만들더라도 훗날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요. 하지만 아첨하는 간신배는 당장은 그대에게 순종하여 그대를 기쁘게 하더라도 그대가 권력을 잃음과 동시에 그대를 배신할 것이요. 과연 사마광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왕안석이 재상직에서 쫓겨나고 이 재상이 되자 왕안석을 멸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왕안석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걔가 자신을 길러준 주인을 문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인상여가 조나라 황관 무현의 가신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무현이 국법을 어겨 죄를 짓자 연나라로 망명하려고 했다. 인상여가 물었다. 왜 하필 연나라로 가시려는 겁니까? 대왕을 수행하여 국경에서 연나라 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연나라 왕이 내 손을 잡으며 나와 벗이 되고 싶다고 말했소. 그러니 연나라 왕은 틀림없이 날 반겨 맞이할 것이오. 인상여가 무현을 만류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나라가 연나라보다 강하고 당시 대인은 조나라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나라 왕이 대인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께서는 조나라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도망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나라는 조나라가 두려워 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칫하면 대인을 잡아 조나라로 압송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왕께 용서를 구하신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현이 인상여의 말대로 스스로 죄를 인정하자 조나라 왕은 그를 사면해 주었다. 연나라 왕이 무현에게 벗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은 무현의 배후에 조나라 왕이 있어 무현과 친분을 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현이 조나라의 죄인으로 전락해 처지가 바뀌고 친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니 연나라로 망명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보아하니 무현보다는 인상여가 세상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진의 내부 문자도 누구에게로 의탁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 문자가 타국을 유랑하다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를 따르던 시종이 물었다. 이 마을의 향관은 공의 옛 친구인데 왜 여기서 쉬어가시지 않나요? 뒤에 오는 우리수레도 기다릴 겸 그의 관하에 가서 잠시 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자가 대답했다. 내가 전에 음악을 즐겼을 때 그는 내게 검은고를 보내주었고 또 폐옥을 좋아하자 옥환을 보내주었다. 이처럼 그가 내게 영합한 것은 내게서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그가 날 팔아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할까 두렵구나. 문자는 그 마을에서 머물지 않고 총총히 떠났다. 과연 뒤따라오던 두 대의 수레는 그곳 향관에게 잡혀 진의 군주에게 바쳐졌다. 진소왕이 백기를 장수로 하여 장평으로 군대를 보내 조나라의 40만 대군을 괴멸시킨 후 승세를 몰아 조나라의 도호 판단을 겹겹이 포위했다. 조나라 왕의 아우평원군은 위나라 공자 신릉군의 매부였다. 조나라 왕이 사돈인 위나라 왕과 신릉군에게 서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자 위나라 왕은 장군 진비로 하여금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조나라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소왕은 곧장 위나라로 사신을 보내 위협했다. 우리 진나라가 조나라를 함락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지원군을 보내지 말 것을 경고하오. 지원군을 보낸다면 조나라를 멸한 후 곧장 군대를 일으켜 보복하겠소. 경고 서신을 받은 위나라 왕은 질겁하여 황급하게 진비에게 진군을 중지하고 앙성에서 주둔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조나라를 지원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형세를 관망하려는 심산이었다. 평원군은 지원군이 오기를 학소고대하며 몇 차례나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한편 신릉군을 책망했다. 내가 위나라와 사돈을 맺은 것은 너의 호방한 기계와 위리를 높이 사고 네가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단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자칫하면 진나라에 투항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위나라 군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가? 이렇고도 네가 위리 있는 사내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가? 너의 누이는 성이 함락되어 포로로 잡힐까 두려워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다. 내 누이가 가련하지도 않단 말이냐? 신릉군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몇 차례나 왕에게 진격을 간청했지만 진나라의 보복이 두려운 왕이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릉군은 왕이 조나라를 지원할 생각이 없음을 알고 홀로 조나라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문객들과 상의한 후 진나라 군대의 진영으로 돌진해 조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했다. 신릉군이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동문으로 나갔을 때 문지기인 후생이라는 자와 마주쳤다. 신릉군이 자신은 진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죽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생은 냉랭한 말투로 권투를 빕니다.
이 늙은이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후생과 헤어져 얼마쯤 갔을까? 신릉구는 아무래도 후생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 이렇게 중얼거렸다. 평소에 후생에게 원한을 산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죽을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토록 냉정하게 대하다니 이상한 일이로다.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다. 자신의 처지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일단 곁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